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게 변합니다. 직장에서 수십 명을 지휘하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5년간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 퇴직 전에는 팀장으로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아침엔 팀원들에게 지시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죠. 그런데 퇴직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고 아내는 이미 자신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선 내가 중심이었는데 집에 오니 내가 낄 자리가 없더군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비슷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이 단지 사회적 지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거죠. 아내는 이미 남편 없이도 일상 루틴을 완성해 두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쁩니다. 오히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이내 부부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회사 중심으로 살아온 남편이 가정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려 하지만 가정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함께 일상을 나누고 공감해 주길 바라지만 남편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죠. 결국 대화는 줄고 침묵이 길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 남성들은 역할 공백기를 겪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던 존재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때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집안일에 간섭하거나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가족의 거리감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회사에선 팀장이었지만 집에선 손님이었다는 말은 바로 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은퇴는 내 공간의 침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보내던 오전 시간이 사라지고 TV 리모컨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은퇴한 남편이 집에 머무는 걸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지? 결국 서로의 일상 리듬이 충돌하면서 작은 말다툼이 큰 감정의 골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역할의 재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일상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는 남편이 매일 아침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작은 일과를 만들자 부부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안일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장을 보는 단순한 행동이라도 아내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의 분담이 아니라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가사 분담을 늘린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은퇴 남성들의 역할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의 요리교실, 남성 합창단, 봉사단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라 소속감의 회복입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일자리의 부재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시 역할을 재정의하는 시간입니다. 팀장의 자리를 내려놓고도 인생의 감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휘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심리상담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퇴직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세계를 내려놓고 관계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내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박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팀장이 아니라 팀원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지만 인생이라는 조직에서는 여전히 함께 일해야 할 동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팀으로 옮겨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십 명이 내 결정을 기다렸고 회의실에서는 내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곤 했다. 그러나 이제 집에선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 아침 식탁에서조차 말없이 밥을 먹고 나면 아내는 오늘도 집에 있지? 하고 묻는다. 그 말투엔 걱정도 기대도 없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질문이다. 그렇게 나는 퇴직 후 1년 동안 점점 집에 손님이 되어갔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소파의 한 자리를 차지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하루는 출근이 없어진 순간 의미도 함께 사라졌다. 하루가 길고 의미는 짧았다. 처음엔 여유라고 생각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늦은 오전에 햇살을 즐겼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곧 험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의 무게를 원망하지만 사실 그 무게 덕분에 자신을 지탱해 왔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다. 일을 잊는다는 건 수입의 상실을 넘어 사회적 필요의 상실이다. 나를 찾는 전화가 끊기고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역할로 살아왔는지를 실감한다. 퇴직 후 남성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 변화는 공백의 두려움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유가 오히려 공포가 된다. 자유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동안 자유를 훈련하지 않았다. 매일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 익숙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당황한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목적이 없다. 퇴직 후 우울증의 상당수가 이 무목적의 삶에서 비롯된다. 심리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남편이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일상의 리듬을 깨트리는 사건이 된다. 아내는 이미 남편이 없는 30년의 낮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왔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왜 이렇게 해? 그건 내가 하겠다라고 개입하는 순간 평화는 깨진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은퇴 후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같은 공간, 같은 리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은 종종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느낀다. 아내는 이제 와서 왜 간섭하느냐며 거리를 둔다. 서로에게는 악의가 없지만 오랜 시간 다른 세계에 있었던 두 사람은 다시 맞춰가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재적 응기를 반드시 거친다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남편이 회사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전환은 생각보다 어렵다. 한 62세 퇴직자의 사례가 있다. 그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려 했지만 6개월 만에 갈등이 폭발했다. 아내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했고 남편은 당신은 왜 나랑 대화하려 하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그는 친구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다시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자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퇴직 후 가정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두 번째 사회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그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한다. 회사에서는 팀원들을 관리했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관리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권위의 폭이다. 은퇴 이후 진짜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공감에서 나온다. 아내의 일상에 참여하되 간섭하지 않고 조언하되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가정에서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을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관계를 성장시켜야 한다. 은퇴 이후 관계의 중심에는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나누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의 양보다 감정의 교류 빈도가 높다고 한다. 즉,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지탱한다. 가사 분담도 단순한 노동의 나눔이 아니라 심리적 연결의 통로가 된다. 설거지를 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장을 보며 함께 걷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쌓여 관계의 회복력을 만든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역할보다 정서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사회적 성취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마음의 존재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재정으로만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 그 결과 돈은 남았는데 관계는 사라진다. 진짜 빈곤은 마음의 고립에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기 일과의 구조화를 꼽는다. 하루를 계획하고 자신만의 일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내가 다시 쓸모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는 경제적 수입이 아닌 관계적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은퇴는 돈을 버는 시기의 끝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벌어들이는 시기의 시작이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은 역할의 재정 위에 달려있다. 더 이상 팀장이 아니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의 한 시민으로, 인생의 한 학생으로 살아야 한다. 삶은 여전히 배움의 연속이며 관계는 여전히 성장의 장이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퇴를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가정은 퇴직 후 당신이 새로 배치받은 조직이다. 당신은 그 조직의 리더가 아니라 동료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그 조직은 다시 건강해진다. 회사에선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팀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이다. 은퇴 후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다. 나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자산도 마음의 공허를 메우지 못한다. 회사에선 성과로 평가받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태도로 평가받는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감이야말로 은퇴 후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이제 가족의 팀원으로 산다. 그 말 속에는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의 희망이 있다.